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자, 오늘 지주사 섹터가 아주 크게 하락을 하면서 국내 지수 역시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 지주사 섹터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대부분 아주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이제 상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가죠. 상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이 해당 주식들은 더욱더 가치가 발할 것이라고 많은 투자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주사는 대표적인 저평가 가치주라고 하죠. 대부분의 지주사는 PER이 10배 이하고 PBR 역시 1배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평가 가치주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주사들은 실적의 성장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고만고만합니다. 우리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생각해보면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잘 줘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성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사가 PER이 10배 이하다, PBR이 1배 이하다, 저평가 가치주다 해서 주가가 오르고 앞으로 주주 환원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도 이 지주사 자체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는 이상 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딱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주사가 주주 환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지만 이게 답니다. 이 지주사가 실적이 계속 오르면서 그에 맞게 주주 환원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데 이 지주사 자체의 실적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주사 섹터가 최근 강하게 지수를 이끌었지만 일종의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실적 전망이 밝아야지 주주 환원을 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면서 오늘 지주사가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가 오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개인 투자자를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완전한 재료 소멸이죠. 더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죠. 아주 크게 하락을 했고 거래량도 동반했습니다. 또 다른 지주사 LS 역시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크게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그 밖에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중간 지주사입니다. 3호 중공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지주사 섹터의 재료 소멸로 인해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HD 현대를 봐도 오늘 큰 조정이 있었고요. 테마주가 위험한 이유는 그 테마가 뉴스로 실현되는 순간에 주가가 급격하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테마주를 구분하는 방법은 실적의 성장성이 있느냐 또는 이 성장성이 없느냐의 차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HD 현대의 실적입니다. 거의 매출이 차이가 없죠. 아주 약간씩 오르는 모습인데 이러한 성장성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기업을 보시면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기업을 시장에서 좋아합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봐도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오늘같이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날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방산, 조선, 원자력,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섹터를 국내 증시의 주도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중국 리오프닝이 뭐냐? 그동안 중국에서는 관광을 제한했었죠. 이런 관광을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카지노, 패션, 호텔, 레저 같은 섹터들이 요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카지노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해당 섹터의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는데요. 차트를 봐도 대부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 주가가 잘 오르고 있죠.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입이 커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와 호텔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파라다이스와 GKL은 카지노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를 추천을 드리는데, 롯데 관광개발의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에 들어가 롯데 관광개발을 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보면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특히 주식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EPS가 마이너스 496억에서 148억, 684억 아주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EPS는 228원에서 398원, 약 60%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12개월 선행 PER은 20.87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이므로 현저히 저평가된 가치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7개월 전부터 이미 트럼프 당선 국내 수혜 섹터 3가지 추천해서 조선, 전력기기, 그리고 방산업종을 추천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7개월 전에 조선업을 한 번 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i3 시스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등등 방산업종을 추천을 드렸었고, 해당 주식들은 추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죠. 마찬가지로 2개월 전에 방산조선 다음은 이거다 해가지고 원자력, 화장품, 전력기기 등등 여러가지 섹터를 추천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섹터가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 섹터 다음으로 국내 증시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섹터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관광, 즉 카지노, 이런 호텔 레저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요. 화장품 역시 실적 성장성이 아주 좋은 훌륭한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주사는 대표적인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그러나 실적의 성장성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상승으로 보일 뿐이지 이후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어떤 실적이 받쳐주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주주 환원을 강화하면서 잠깐의 주가 상승은 있을지 몰라도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더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같이 주주 환원 없이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기업들이 왜 주가가 크게 오를까요? 정답은 바로 실적의 성장성이죠. 실적 성장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지주사가 오늘 강하게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섹터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에는 성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자랍니다. 현재 적자 기업이어도 내년, 내후년에 매출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해당 기업은 현재 적자일지라도 지금부터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서 올바른 투자로 수익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